아, 몇 쪽이냐고? 고의 원자 모형이니까 76쪽. 지난 시간에 빛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줬지. 이제 빛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뭐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빛에너지는 빛에너지. 자, 빛에너지는 진동수하고 그 다음에 파장. 어떤 관계를 갖냐면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빛을 한번 예를 들어 태양. 빛이 이렇게 오겠죠. 빛이 오는 거를 갖다 이제 분광기라 그래서 프리즘 알지? 프리즘. 여러분 프리즘 한 번씩 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걸 분광기라 그래요. 분광기. 자, 나눈다 이 말이야. 빛을 나누는 장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프리즘을 통과시켜주면 그래서 빛이 쫙 나눠져가지고 빛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쫙 퍼져나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쫙 이렇게 보일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지개지, 무지개. 무지개 색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연속적으로 쫙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제 가시광선밖에 안 보이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쫙 나열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어, 연속 스펙트럼. 근데 얘가 이제 연속 스펙트럼인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빛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야. 알았지? 이제 여기가 보라색이라고 할 때, 여기는 빨강. 그러면 이 보라색 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갈 때 있죠. 이때는 이제 파장이 짧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커요. 진동수는 커요. 자, 그럼 얘기해 볼까? 에너지는 어때요, 그러면? 에너지. 파장이 짧고 진동수는 크면 빛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커야죠. 파장하고 빛 에너지는 반비례라고 관계를 있습니다. 알겠지? 자, 빨간색으로 갈 때. 자,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파장은 길고 진동수는 작아요. 진동수는 작아요. 그럼 파장은 길고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는 어때야 돼요? 응? 이게 어떻게 돼야 돼? 파장이 길고 진동수 작으면 빛 에너지는 어떻게 돼? 적어주죠. 자, 뭐만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빛 에너지와 관계되어 있는 건 이거만 기억. 알았죠?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에너지가 크다 이런 뜻이잖아. 어떨 때? 진동수 크던가 파장이 작던가. 이게 큰 대자고 작을 숫자인 건 알아? 대단한데? 그래. 그거 뭐 어려워.
그럼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가 작은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가시광선도 보라색하고 빨간색이 있어. 어느 게 에너지가 큰 색깔이야? 보라색, 그 얘기야. 자, 그럼 보라색 바깥에 있는 색깔을 뭐라 그래? 여기는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그러면 보라색 바깥에 있는 색깔은 뭐라 그러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외선. 자외선 모르는 사람 없지. 그지? 그러니까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외선은. 알았지? 그럼 이 에너지가 조금 가시광선보다 큰 에너지네. 맞지? 좀 위험하죠. 자외선에 노출되면 막 피부 한번 생기고, 화상도 있고 그런단 말이야. 왜? 가시광선보다는 에너지가 크니까 상처를 입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자외선 옆에 있는 빛이 있는데, 이게 X선. 그리고 여기가 감마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외선까지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지만, X선, 감마선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자, 그럼 X선,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죠. 위험해요. 여러분들 엑스레이를 1년에 찍는 횟수가 있어. 그 횟수를 넘어서 엑스를 못 찍어. 근데 그 횟수를 다 안 넘잖아. 1년에 엑스를 몇 번 찍겠어. 그치? 그런데 엑스레이도 1년 동안에 해야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는 못해요. 감말은 굉장히 위험해요. 감마선은 노출되면 5분 안에 죽어. 그러니까 이제 원자 폭탄이 터지든가 아니면 원자로가 망가지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 방사선이 노출이 되지. 그때 나오는 게 감마선이야. 알았어? 이 감마선은 굉장히 위험해. 그 다음에 위험한 거야. 에너지가 크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 바깥에 있는 빛을 뭐라 그러죠? 적외선. 들어봤어요? 적외선? 적외선은 빨간 거의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보단 에너지가 작아. 적외선은. 그 다음 여기 적외선보다 에너지는 작은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뭐냐면 마이크로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 자 마이크로파라 그래요. 이 마이크로파는 어디에 쓰이죠? 마이크로파 들어본 적 있어요? 전자레인지라고? 안 들어봤어요? 전자레인지? 집에 없어요? 있죠? 그 전자레인지에는 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물질을 데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파 옆에는 라디오파. 전파라 그러면 조금 더 익숙하겠다. 전파. 알겠지? 전파. 그러니까 전파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핸드폰 써도 전파. 알았지? 그 다음에 뭐 TV, 라디오 이런 거 다 듣는 것도 전파. 알았지? 이런 전파. 전파는 덜 위험하죠. 알았죠? 그러니까 이쪽 에너지가 작은 빛들은 덜 위험하다 생각하면 돼. 알았지? 에너지가 큰 빛은 되게 위험한 거야. 그러면은 이건 이제 모든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빛들 다 표현해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 같은 거 배우면은 뭐 성층권이니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벤 알렌데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성층권에서 하는 일이 뭐야? 성층권에서 하는 일. 얘네들 차단해 주잖아. 그지? 얘네들이 차단이 안 돼서 막바로 들어와 지구로.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살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이런 빛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다행인 거지? 왔다 갔다, 이 지구, 우주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방해를 안 받아요. 어디에? 성층권이나 이제 대기권에 방해를 안 받아.
알았어. 그러니까 뭐 이런 전파를 이용해서 우주까지도 전파를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에서부터 또 전파를 갖다 받아다가 우리가 TV도 보고 뭐 중계도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빛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의 원자 모형을 이해할 때는 어떤 빛이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이런 빛들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뭐 간단히 볼까? 자, 제일 에너지가 작은 빛은 뭐야?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중에 적외선. 제일 큰 빛은 자외선, 그렇지. 중간이 가시광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이제 이런 모든 파장의 빛을 모두 다 나열해 준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 한대요. 그럼,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요 실험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앞에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할 때 물리학자들이 방정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랬지. 방정관. 기억나? 뭐 전압 걸어줘가지고 뭐 빛나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실에서요. 이렇게 유리관이고 여기다 이제 수소라는 기체를 집어넣어요. 그래놓고는 이쪽 끝에다가 전선을 딱 연결을 해요. 전선을 딱 연결하고 나서 이, 이 전선에다가는 굉장히 큰 전력, 전기를 걸어줘요. 자, 이건 뭐를 걸어주면 고압이에요, 고압. 자, 고압에 전압을 걸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고압의 전압은 뭘 의미하냐면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거. 그랬더니만 딱 걸어줬지. 걸어줬더니만 여기서부터 빛이 나와. 근데 빛이 나온 걸 어떻게 알지? 자, 지금 빛이 나왔나? 알아요? 어. 눈에 보이니까 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건 무슨 빛이야? 가시광선이 나온 거야. 빛이 환하게 나온 거지.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요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과 마찬가지로 환하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빛을 동일하게 프리즘에 투과시켜봐요. 이 프리즘 분광기죠? 분광기에 투과시켜 봤더니만 애들이 똑같이 이렇게 나눠졌어. 근데 예상할 수 있는 건 어떤 빛을 예상할 수 있냐면 빨주노초 파남볼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선들이 끊어져서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 가시광선이니까 이쪽에는 이제 빨간색 빛, 뭐 이쪽 파란색 빛. 색깔별로 나왔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인데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빨간색 하나, 약간 조금 뭐 주황색도 좀 하나, 그 다음에 또 파란색도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앞에서는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모두 나왔던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 이거 이제 이름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지. 이름이 선 스펙트럼. 자, 빛이 분광이 됐는데 어떻게 분광이 됐다고? 선으로 나눠져 나왔다.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는 두 가지거든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첫 번째, 빛이 나왔다. 빛이 나왔다. 훤하게. 자, 두 번째, 선으로 나왔다.
알았지? 헌한 건 헌해. 근데 이 헌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봤더니만 선으로 딱 나온 거죠. 이게 결과예요. 두 가지가. 이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수소 원자 가지고 하거든. 수소 원자. 그러면 이제 원자가 이렇게 있어.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이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있을 거야. 그럼 이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는데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서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에 가까이 있고 싶어 하겠어? 멀리 있고 싶어 하겠어? 응? 자, 우리 자석 얘기하자. N극하고 S극이 있어. 딱 달라붙는 걸 좋아해?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해? 달라붙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전자도 원자 핵 근처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해. 자, 그걸 우리가 흔히 안정하다는 표현을 써. 안정하다. 그럼 안정하다는 표현을 쓰는 건 에너지가 작다 뜻이에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학에서는 그런 거 배워요. 위치 에너지. 배워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책상면에. 이때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예요. 내가 얘를 갖다 들어 올렸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커져. 알았지? 자, 놔. 떨어져, 안 떨어져? 당연히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모든 물체들은 제일 작은 에너지가 되려고 해. 제일 작은 에너지가 되려고. 자, 그럼 봐. 여기 고압을 걸어줬죠? 맞죠? 이 고압이 에너지라 그랬어. 그럼 에너지를 걸어주게 되면 전자가 아주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커졌다라고 표현해 볼게. 마치 이물체를 들어올렸을 때 똑같은 상황이야. 자, 그럼 이물체를 들어올렸을 때 놔두면 떨어지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전자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로 변했어? 그럼 뭐가 생겨요?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죠. 이제 여러분이 10,000원을 가지고 있다가 100원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9,900원은 뭐 한 거야? 써야지. 똑같아. 이 전자들도 10,000원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100원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밖으로 빼내야 돼요. 근데 밖으로 빼내는데 어떤 에너지 형태로 나오냐면 빛 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응? 그런데 만일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모든 값을 갖는다면 나오는 빛은 모든 빛이 다 나와야 돼. 알았지? 그 얘기는 뭐야?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연속 스펙트럼이 안 나오고 선 스펙트럼이 나왔잖아.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왔다고.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는 말이야. 전자는 이 에너지 아니면 이 에너지와 같이 특정한 값만 갖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된 애가 떨어지면서 작은 에너지가 되면서 빛이 하나 나올 것이고 이런 애가 또 빛이 하나 낼 테니까 이 빛들이 자 여기서 나오는 빛들이 뭐가 돼서 이와 같은 특정한 빛이 돼서 나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 이해됩니까? 어? 자 그러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특정한 값만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 이 에너지 준위는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일종의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치 에너지. 알았지?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을 갖는다. 특정한 값을 갖는다. 알겠죠? 특정한 값을 갖는다. 이랑 알게 된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선 스펙트럼이 발견이 됐냐면, 이와 같은 선 스펙트럼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파장까지 이렇게 486, 434, 410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 수소 원자의 선으로 뚝뚝 끊어서 이게 나왔어. 이게 파장인데 656 나노미터. 이게 나노가 뭔지 아세요? 나노.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알았지? 아무튼 뭐 여기 숫자만 봐. 뭐 나노고 나발이고 가네. 86 나노미터. 434 나노미터. 그다음에 410 나노미터.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갈 때, 이쪽 방향으로 갈 때, 파장이 짧아지죠. 그제? 자, 그러면 에너지는 커지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이제 연구를 여러 사람이 해요. 알았지?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이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을 찾아냅니다. 알았어요? 결론값만 얘기해 줄게요. 이 중간 과정은 지금 설명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때 선생님 만나면 그때 설명해 주고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자, 결론은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이다. 자, 이런 형태를 가져요. 이 a는 그냥 비례상수라고 일단 봐요. 상수.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할 거고요. 상수.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값은 n은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는 어떤 값도 못 가죠. n은. 알았지? 1과 2 사이는 어떤 값도 못 갖고 2와 3 사이에 어떤 값도 못 가죠. 그러니까 1.2 없어. 2.5도 없어. 1 아니면 2, 2 아니면 3 이런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이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이에요.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이. 전자의 에너지 준이.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다라는 걸 여러 사람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보겠죠. 자, 보자. 그러면 자, 이걸 찾아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함수예요, 함수. 뭐가 변하는 거냐면 얘가 변함에 따라 얘네들이 변하는 거죠. 그지? 그럼 이제 y는 뭐 ax 그럼 1차 함수. y는 ax 제곱은 2차 함수잖아. 그럼 얘들 그래프가 뭐 1차 함수는 이렇게, 2차 함수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얘가 n이라고 하는 값을 모두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프가 조금 특이해요. 자, 그 그래프를 좀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전자의 에너지 준이라고 합시다. y축을. 알았지? 그러면
n이 1일 때 하고 n이 무한대일 때. 알았지? 자, n이 1일 때. 은규야, n이 1일 때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니? 응? 위에 식 써 있잖아. 마이너스 a죠? 아, n에다가 1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a잖아. 다음, n이 무한대일 땐 얼마니? 지민이 얼마야? n이 무한대일 때. 무한. 응, 무한대야? 0 아니야? 0이야. 이제 수학 물어본 거야, 수학. 알았지? 분모가 무한대면 여기 0이잖아.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n이 무한대일 때 에너지가 0이 되는 게 최대야. 니네 왜 이렇게 좋냐, 오늘은? 너는 늘 졸고. 은규는 안 졸다가 조네. 피곤해? 그래. 그러면 좀만 쉬자. 이제 다시. 넌 뭐, 야, 너는 계속 자는데 또 자? 자, 그럼. 네, 여보세요? 저기, 우라순 박원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체에다가 2일이라 그래. 힘주고 들어 올리면 돼. 알았지? 그럼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기준면이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 위치가 높아졌지. 그래, 에너지가 커진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책상 위에 있는 물체들의 위치 에너지 여기가 0이거든요.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200이야. 알았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전자들의 에너지는
맨 위가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0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 이쪽으로 갈 때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쪽 방향, 이렇게 오죠. 자, 이렇게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그리고 1일 때가 제일 작네. 무한대가 제일 크고. 그러고 나선 이제 n이 2일 때도 있고요. n이 3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4일 때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생략을 할게. 무한대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자, 값들을 각각 y축에다 적어볼게. 자, n이 2일 때야. 2를 대입해. 그럼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겠지. 알았지? 자, n이 3일 때 3이에요. 그럼 3의 제곱이네. 그지? 3의 제곱이면 얼마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a. 이렇게 되겠지. 알겠지? 그럼 n이 4면 마이너스 16분의 a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지. 첫 번째,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여기서 이제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못 쓴 단어가 나오면 불연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연속. 불연속은 연속의 반대말. 연속은 뭐냐면 이런 거야. 1이 있으면 1.0000001도 있고 1.00002도 있고 2.000 이런 게 연속이야. 불연속은 1 아니면 2밖에 없는 게 불연속이야. 그럼 에너지 준위가 이런 거지. 에너지 준위가 얘 아니면 얘밖에 없는 게 불연속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절대 이 중간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걸 우리가 불연속적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세상인 거야. 이거 에너지가.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달라. 이 전자들의 세상은 이렇게 해서 에너지들이 불연속적인 거고요. 두 번째, 전자가 이게 수소원자거든. 수소원자인데 수소원자는 전자가 가장 안정할 때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작을 때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전자가 에너지가 여기 있다가 n이 3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n이 2로 갔다고 합시다. 변한 거죠. 전자의 에너지 값이 3에서 2로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3에서 2로 변했다. 그럼 에너지가 방출돼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우리 좀 전에 배운 거야. 자, 봐. 큰 에너지를 가졌다가 작은 에너지가 될 땐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이 값을 갖다가 이 값을 갖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는 뜻이야. 얼마만큼? 차이만큼. 자, 과학에서는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델타라는 표현을 써요. 델타. 알았죠? 그래서 델타 E만큼을 뭐 한다? 방출한다. 알았죠? 그럼 이제 얘는 델타 E를 방출을 하는 거야. 방출. 그러면 델타 E가 얼마만큼인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치? 구해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델타 E를 구해 볼게요. 자, 델타 E는 차이니까
여기가 커요, 여기가 커요. E3가 커요, E2가 커요. 응? E3. 그럼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E3에서 E2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E3를 요 식을 이용해서 써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A. 알았지? 그게 A는 상수. E2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지? 쓴 거잖아, 이렇게. 맞죠? 그냥 식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4분의 A 마이너스 9분의 A. 그죠? 이게 얼마가 돼? 계산하면? 계산하라고. 36분의 5A만큼. 자,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뭐 한다고요? 방출한다고요. 자, 그러면 반대하면서 반대. 반대로 전자가 E2에서 E3로 이제 갈 때, E2에서 E3가 될 때,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흡수해야죠. 맞잖아. 자,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간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방출이 아니라. 알았지? 자, 그럼 얼마만큼? 그래, 이만큼. 이만큼. 알았지? 음수 필요 없어. 그냥 절대값만 생각하면 돼. 무조건 이만큼을 흡수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에너지를 이만큼 줬어. 흡수가 될까, 안 될까? 내가 에너지를 이만큼 줬다고. 전자가 여기 있는 이 전자한테. 그럼 이 전자는 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 절대로 못 흡수해. 왜? 얘는 딱 이것만큼만 흡수해. 얘는 돼. 알았지? 얘는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절대 흡수가 안 돼. 왜 그런지 알겠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에너지를 줘서 여기 있는 이 전자 있잖아요. 이 전자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줄 거냐면 저기 무한대로 보내줄게요. 무한대로 보내준 거야. 그럼 얘기해봐.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 그렇지. 그지? 그러면 델타 E는 얼마만큼일까요? 델타 E는 얼마만일까요? A, 그렇죠. A. 델타 E는 A만큼이에요. A만큼. A만큼의 에너지를 갖다가 주게 되면 전자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현상을 이온화라 그래. 이온 배웠지. 그지? 이게 무슨 원자라 그랬니? 이게 지금 수소 원자거든요. 수소 원자. 그럼 수소 원자가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수소 이온이 돼. 그게 뭐야? H 플러스가 됩니다. H 플러스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이거 2학년 때 안 배웠어? 수소 이온? 배웠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 있거든. 이 놈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렇다면 이 A라고 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냐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화할 때 필요한 에너지라 이 뜻이야.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세 번째 얘기는 이 A라고 하는 값은 뭐다? 요거는 이온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를 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앞에서 A를 이제 안 써도 될 거 아니야. A가 뭐라는 거 알았어. 수소 원자의 이온의 에너지라는 거 알았지? 그래가지고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다시 쓰게 되면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이온의 에너지라고 쓰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값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온의 에너지는 1312 kJ per 몰이에요. 몰. 우리 몰 배웠어 안 배웠어? 몰 배웠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1몰의 전자에 관한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몰의 전자를 떨어뜨려 낼 때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값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무한대까지 있다 이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와 같은 관계들, 다시 말하면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알게 된 거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이와 같이 아까 여기 1312가 뭐라 그랬어요? 이온의 에너지라고 그랬죠? 이온의 에너지는 1312 kJ per 몰이라고 했던 겁니다. 됐나?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의미하는 바까지 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디 갔어?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이온의 에너지다라고 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봐봐.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요.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뭐 그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보호가 수소 원자, 이게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의 전자 에너지 얘기할 때, 그 선 스펙트럼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었다는 거 기억하지? 그지? 이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빛은 전자가 에너지를 크게 가졌다가 떨어지면서 작은 에너지 되면서 나오는 빛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2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알았지? 그럴 때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발모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발모 계열이라 그래요. 발모 계열은 가시광선. 알았지? 거꾸로 쓸까? 가시광선 발모 계열. 가시광선, 그다음에 계열은 발모 계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전자들이 떨어질 때 n이 2로만 떨어지진 않아요.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건 n이 1일 때니까. 그래서 n이 1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2에서 이렇게. 자,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고. 또, 또 여기서도 떨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도 빛을 방출하는데 그 빛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 빛은 자외선이 들어요. 자외선.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그 이후에 n이 3으로 떨어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빛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 빛들의 종류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적외선이 들어요. 그리고 이때 이걸 발견한 사람이 파시엔이에요. 파시엔. 파시엔. 알았지? 자, 이거는 순차적으로 기술이 좀 발전하면 하면서 과학 기술이잖아? 기술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빛을 갖다가 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술들이 발전해야지만 이걸 얻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였어요. 이 이후에 이런 애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n이 1로 전이할 때 자외선, n이 2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 n이 3으로 전이할 때는 전이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떨어진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세 가지 계열이 있어요. 세 가지 계열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보호가 얘기한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딱 밝혀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는 또 자기만의 뭐를 갖다가 제안해 줘야 되냐면 모형을 제안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는 이런 식의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게 원자 핵이고요. 이게 원자 핵.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보호라는 사람이 도입한 건 껍질이라는 개념. 근데 이게 이제 전자 껍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응? 껍질. 영어로 shell. 껍다고 껍다. 알았지? 껍질. 그 다음에 또 전자 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야. 전자 껍질 혹은 전자 궤도. 알았죠? 껍질과 궤도를 쓰는데 궤도는 뭔지 알죠? 이렇게 어떤 길을 의미해 주는 거야. 자, 근데 이 진짜 껍질이야? 진짜 궤도야? 아니야. 아니고 뭐를 표현해 주려고 하려고 그랬냐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설명하고 싶은 특별한 모형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건 껍질을 생각한 거야.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지.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정말 원자는 양파처럼 돼 있는 걸 착각을 하는 거야.
자,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 실제랑 다른 얘기야. 알았지? 근데 뭐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껍질을 도입하는 거지. 그래 놓고는 껍질에 이름도 붙여요. 여기 K 껍질이야. 그 다음에 L, M, M, N. 숫자도 붙여요, 숫자. 여기는 1이야, 여기는 2야, 여기는 3이야, 여기는 4야. 붙이고, 이, 나중에 이 n이라는 값이 주양자수라고, 양자수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알았지? 자, 그리고 껍질 이름도 붙입니다. 하지만 얘 진짜 껍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 껍질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원자가 무슨 양파냐고. 이게 이거야. 첫 번째 에너지 준이고, 두 번째 에너지 값이고, 세 번째 에너지 준이고, 네 번째 에너지 준이가 있다. 절대로 전자는 이 두 놈 사이의 값을 못 갖는다. 전자는 이 둘 사이 못 갖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해 줍니다. 알았죠? 그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원자는 무슨 원자라고요? 수소 원자입니다. 그럼 수소 원자가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 여기 자 이때를 가리켜서 이제 바닥 상태라 그래요. 바닥 상태. 알았지? 이 바닥 상태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 알겠죠?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커지지. 그러면 이 커지는 걸 전이라고 표현해줘. 전이. 알았죠? 전이는 에너지가 변하는 거야. 전자전이. 전자가 전이했다. 그걸 줄여서 전자전이라고 그래요. 전자전이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자, 전자전이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전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바닥 상태.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커졌어. 전자 에너지 이 값을 가졌다고.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 이외의 모든 상태를 들뜬 상태라 그래요. 들뜬 상태. 에너지가 바닥 상태보다 큰 경우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에너지가 전이를 했어요. 전자가 전이했어요. 알았죠? 자, 바닥에서 들뜬 상태로 전이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건 델타 E만큼을 뭐 한다고요? 흡수합니다. 흡수. 바닥에서 들뜬 상태로 커졌으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반대. 자, 반대는 뭐예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자가 떨어진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자가 전이한 거야. 그러면 델타 E를 뭐 하냐면 방출을 해요. 알겠어요? 델타 E를 방출한다고. 그런데 흡수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빛 에너지도 되고 전기 에너지도 돼. 그런데 방출할 때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현상이다. 전구 봐봐. 빛이 나와 안 나와?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빡 주면은
전자들이 막 들뜬 상태로 올라갔다가 바닥 떨어지면서 이 빛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백열전구는 본 적 있어요? 백열전구? 백열전구하고 지금 쓰는 LED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 백열전구는 뜨겁게 열을 가해가지고 그 열이 비대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런 전구죠. LED라든가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이 현상에 의해서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자전이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교재 내용. 자, 교재 내용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먼저 전자전이와 에너지 출이. 자, 그래서 바닥 상태 뭐라 그랬어요?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 그러고 들뜬 상태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불안정한 상태다. 설명했죠? 그죠? 자, 그래서 바닥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방출할 때는 어떤 에너지 형태로?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합니다. 알겠죠?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한다. 자, 그래서 그래프상에서의 에너지가 흡수하고 방출되는 거. 일단 요거부터만, 요 그림만 먼저 보세요. 얘는 흡수 방출. 흡수. 얘는 방출. 얘도 방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다음. 자, 수소원자에서 빛의 종류. 자, 라이먼 계열은 뭐라고요? 사회에서. 발모 계열은 가시광선, 파시온 계열은 저기에서. 했던 얘기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할 내용은 얼마만큼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걸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볼 거예요. 알았죠? 일단 계산은 두 가지야. 크기 비교. 그 다음에 정확한 에너지의 관계. 그제?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이제 이 남은 건. 다시 한번 봐봐. 그래. 만 봅시다. 자, 먼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빛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방출할 거니까. 그럼 델타 E1을 방출한다라고 하죠.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델타 E2를 방출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델타 E1이랑 델타 E2랑 어느 게 에너지가 크죠? 공기가 어느 게 더 크냐? E1. 지민 알겠어? 왜 그래? 델타 E1은 어떤 빛이 나와야 돼요? 자외선. 델타 E2는 무조건 가시광선. 알았지? 그러니까 N이 1로 들어오느냐, 2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빛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자외선의 에너지가 가시광선보다 크다고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죠. 맞죠? 승우야 이제 그만 자. 강승우, 강승우. 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널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선생님은 어떻게 할래? 그냥 포기할까?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가끔 포기도 괜찮을 것 같아. 네가 그랬잖아. 네가 선생님이면 어떻게 해? 네가 선생님인데 내가 맨날 네 앞에 자고 있어. 어떡할래? 어? 일부러 그러는데.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럼 서서 하라고 내가 그랬잖아. 서서도 졸더만. 그럼 너 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일부러 안 그러는 게 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나도 알지.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거. 그리고, 자, 일단 보자. 자, 선생님이 이제, 뭘 할 거냐면, 뭘 할 거냐면요. 이 전이 되는 n 값들을 나열을 할 거야. 자, 봐. n이 3에서 1로 전이를 해. 또 n이 4에서 2로 전이를 해. 그 다음에 n이 2에서 3으로 전이를 해. n이 1에서 2로 전이를 해. 자, 지금 전이되는 방향이에요. 알았지? 자, 흡수 방출부터 얘기해보자. 3에서 1 흡수 방출. 응? 방출. 4에서 2. 이제 은교 얘기해봐. 2에서 3. 1에서 2. 자, 이번에는요, 각각의 전자전위에서 빛의 종류를 얘기할 거예요. 빛이 나올 거야, 그지? 자, 3에서 1, 무슨 빛이야? 지민아, 무슨 빛? 자, 그 다음에 4에서 2는? 자, 은규 한번 해볼까? 2에서 3은 무슨 빛이야? 2에서 3? 헷갈리지? 자, 팁을 하나 줄게. 빛의 종류는 이 숫자 있죠? 가장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빛의 종류를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은규 할 수 있겠다. 자, 얼마지? 그렇죠. 이제 할 수 있죠? 네. 가시광선. 그 다음에 n이 1에서 2는 뭐를 흡수해야 돼? 좌우에서 그렇죠. 이제 안 헷갈리지? 그지? 그러니까 흡수하고 방출되는 빛의 종류는 우리 n을 아까 주양자수라고 그랬잖아. 껍질. 그 껍질의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얼마만큼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에너지가 다 달라. 그지? 그러면은 요거 A라 그러고 요거 B라 그러고 얘를 C라 그러고 얘를 D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각각 델타 EA는 얼마고 델타 EB는 얼마일까? 뭐 이런 것들 여기까지 찾아보고 우리 집에 가자. 델타 EC는 얼마고 ED 알았지? 자, 먼저 A 어디에서 어디를 빼주는 게 좋겠어요? 무조건 큰 거 잘못 빼. 큰 에너지 작은 에너지 빼라. 그럼 뭐야? 이 3에서 이 원을 빼주면 돼. 맞지? 여기다 커닝 페이퍼 써놓게. 이게 전자 에너지 준이야. 그지? 자, 식을 한번 얘기해보자. 지민 한번 얘기해봐. 식을 쭉 써. 마이너스, 그 다음에 9분의 이온의 에너지, 그 다음, 플러스, 어? 1분의, 어이구,
이렇게 되네요. 맞죠? 그 값은 자 이제 승우가 계산만 해봐. 얼마나? 응? 이거 계산하라고 이거 얼마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엔 은교 한번 해볼까? 이거 B 5에서 뭘 빼줘? 4에서 뭐 빼주면 돼? 2를 빼줘. 자, C가 한번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16분의 그 다음에 플러스야? 4분의 오케이. 자, 그러면 얼마예요? 응? 16분의 3 이온의 거지. 자, C. 이 C 한번 해보자. 어디에서 어디를 빼줘야 돼? 다 같이 해봐. 어디에서 어디? 3에서 2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좀 빠르게 한번 해볼까? 4분의 이온의 에너지 마이너스 9분의 이온의 에너지. 맞죠? 그죠? 그럼 얼마가 돼? 36분의 5 이온의 에너지. 그죠? 예. 자, 그럼 D 해보자. D는 어디서 어디 빼줘야 돼? 2에서 1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이온의 에너지 마이너스 4분의 이온의 에너지가 되는 거지? 얼마예요? 4분의 3 이온의 에너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걸 구하라는 얘기는 뭐 한 10문제, 한두 문제만 나와. B가 나. 그 B가 뭐냐면 이런 거지. 요거와 요거의 CB 할까? C. A와 C의 에너지의 B는 몇 대 몇이라 얘기할래요? 몇 대 몇이야, 이거? 응? 그렇지. 32대 5.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 근데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라고 그랬어? 빛에너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지? 그럼 빛에너지 뭘 갖니? 파장을 갖잖아. 그러면 A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과 C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은 몇 대 몇이라 얘기해? 지금 나 반비례라 그랬잖아. 에너지하고 파장.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5대 32가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교재 나와 있는 뒤에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을 텐데, 그죠? 풀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일단 풀어는 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조금 더 보충해서 교재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어디까지 해오냐 하면, 뭐, 요 정도 풀어오세요. 나머지 문제 안 푼 거. 알았지? 이 정도만 해보면 돼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 70페이지인가? 79페이지인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주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